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우영어의 주지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조동사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양이 너무 방대하고 또 깊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연구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드디어 만나 뵙게 됐네요. 먼저 대표적인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조동사가 이제 뭐가 있을까요? 아마 뭐 will이라든가 뭐 can, may, 그다음에 shall, 그리고 must 같은 말들이 있겠죠. 자, 이게 이제 현재형이죠. 방금 말씀드린 will, can, may, shall, must가 조동사의 현재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들이 있죠. 예를 들면 will의 과거는 would, can의 과거는 could, 그리고 뭐 may의 과거는 might, shall의 과거가 should, must의 과거형은 따로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must의 과거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must와 거의 같은 말인 have to의 과거형 had to를 써야 합니다. 예, must는 musted라는 말이 없다, 예, 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예, 좋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영어에서 이 조동사를 써서 확률을 표현할 때 가장 높은 확률이 있고요, 가장 낮은 확률이 있겠죠. 예, 그런데 가장 높은 확률은 will입니다. 예, 우리가 미래형을 만들 때 사실 조동사 will을 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will, 이 확률적으로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형이라는 그 시제를 우리가 만들어낼 때는 이게 어떤 그 가능성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실제 발생할 일이라는 확률적으로 거의 100%에 가까워야 그걸 미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바로 조동사 will을 써서 미래형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will이 가장 위에 있다면요, 그 바로 다음에 있는 게 should 정도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may가 있고, 맨 아래에 있는 게 이제 might랑 could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순서대로 가장 높은 확률, 가장 낮은 확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날씨가 막 춥고 막 이렇게 좀 꾸릿꾸릿한데 눈이 좀 올 때가 됐다라고 칩시다. 자, 그런데 기상청에서 며칠 전부터 이날 눈이 온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눈이 올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날 눈이 온다고 모두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높은 확률로 오늘 밤에 눈이 올 거야, 이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은 확률 중에 가장 높은 확률을 써야겠죠. 이때는 바로 우리가 조동사 will을 써서 it will snow tonight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it will snow tonight 이렇게요. 자,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요, 기상청에서 it will snow tonight 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눈이 안 오잖아요. 그럼 다음날 아마 기상청에 악플이 엄청 달릴 거예요. 그 정도로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확률이 바로 will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will 바로 아래에 있는 게 바로 should예요. 그래서 it should snow tonight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봤을 때는 사실은 번역상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밤에 눈이 올 거야, 그 다음에 오늘 밤에 눈이 올 거야, 예, 이렇게 그냥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왜 미래형을 만들 때 조동사 will을 쓰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100% 확률에 가까운 것이 바로 will이다. 예, 이거기 때문에 당연히 will이 should보다 훨씬 더 강한 확률이 되겠죠. 더 높은 확률이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will과 should 바로 아래에 있는 게 바로 may예요. may가 도대체 뭐 몇 프로 정도의 뭐 확률이냐라고 여러분께서 질문하신다면 제가 딱 떨어지게 숫자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원어민들한테 여러 번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한 50대 50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반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o, it may snow tonight 이라고 말씀하시면은 오늘 밤에 눈이 올 거야, 그런데 안 올 수도 있어요. 즉,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반반일 때 쓰는 게 바로 may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might나 could는 어느 정도의 확률일까요? might나 could는 사실 굉장히 낮은 확률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눈이 사실 안 올 확률이 더 높아요. 안 올 확률이 더 높은데 그래도 혹시나 올 수도 있어 라는 그런 말을 할 때 바로 쓰는 게 might 또는 could가 되겠습니다. So, it might snow tonight 이라든가 it could snow tonight 이라고 말씀하시면은 눈이 올 수도 있어, 혹시,
예, 눈이 올 수도 있어. 혹시 눈이 안 오진 않을 거야.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100% 아니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그 정도 확률이 바로 might나 could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might나 could라는 이 확률에 대한 느낌을, 아주 낮은 확률을요, 잘 한번 이해를 해보시려면은 요 말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네 말이 맞아, 이런 말이 있고요. 네 말이 아마 맞을 거야, 또는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이 조금씩 다르죠. 근데 그 중에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진짜 이렇게 좀 침착하게 아니라고는 할 수 없어, 아예 아니라고는, 예, 이렇게 인정해 줄 때 하는 말이 바로 you might be right 이겁니다. 또는 you could be right 이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아닐 것 같지만 완전 100% 아니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낮은 확률로 얘기하는 게 바로 you might be right and you could be right. 예,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있어요. 자, 이걸 들어보시면 왜 낮은 확률에 쓰는지 알겠죠, 그렇죠? 예, might나 could는 굉장히 낮은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카테고리로 바로 추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추측 중에 가장 강한 추측은 바로 must예요. must가 가장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should 정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may가 있고요. 그 다음에 might나 could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은, 지후라는 사람한테 여러분께 전화가 오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전화를 하기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시간대에 전화를 할 것까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화벨이 딱 울리는 거야. 그러면 이건 정말 틀림없이 지후의 전화겠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틀림없이 바로 요게 must입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that must be 지후예요. That must be 지후. 이렇게. 그래야 틀림없이 저건 지후 전화야 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should예요. 그래서 should도 상당히 강하긴 하지만 must만큼은 아닙니다. 그래서 that should be 지후. 저거 지후일 거야, 분명히. 저거 지후일 거야. 아까 must보단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거의 그럴 거야 라는 말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may죠. may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반반이라고 그랬죠. 50% 정도. 그래서 that may be 지후. 그거 지후일 수도 있어 하고 가로치고 아닐 수도 있어 란 말이 조금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거죠. 그렇죠? 지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추측 같은 경우가 바로 might나 could가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게 지후의 전화가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런데 혹시 지후일 수도 있어, 지후가 아예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시는 게 바로 that might be 지후라든가 that could be 지후. 예, 이렇게 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측으로 봤을 때도 might, 그 다음에 could가 가장 낮은 추측을 의미한다.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좋아요. 자, 그리고 저희가 요청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 요청이라는 거는 사실 상대방한테는 내가 공손하게 요청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청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확신을 주면서 대답을 해주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조동사의 현재형을 쓸수록 굉장히 직접적인 말이 돼요. 왜냐하면은 현재에 내가 현재형을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대방과 심리적 거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게 되면은 갑자기 현재에 내가 부탁하는 내용을 과거형을 써서 얘기했기 때문에 심리적 거리감이 약간 생기고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상대방이 조금 부담을 덜 갖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실 때 여러분께서 공손하게 하시고 싶으면 will이나 can보다는 would나 could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를 좀 도와줄래? 라고 얘기할 때 will you help me?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보통 친구들끼리 정말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Hey, will you help me? 이렇게 나 좀 도와줘봐.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would you help me? 라고 얘기를 하죠. Would you help me? 이렇게. 그래야 would를 씀으로써 현재에서 과거로 살짝 도망갔기 때문에 시제가 상대방과 약간의 심리적 거리감이 있고 상대는 거절할 수 있는 약간의 마음의 여유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부탁하실 때는 과거형으로 하는 게 더 공손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이게 또 가정법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그건 제가 위에 카드를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can you? 라고 하는 경우도요, 보통 정말 친한 사이에는 쓸 수 있어요. Can you help me with this?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고 보통 공손하게 우리가 부탁을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could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could you help me with this? 이거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대답을 하는 사람이 would나 could를 쓰면요, 내가 그래 줄 수도 있어 라고 살짝 도망가는 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답을 할 때 과거형을 쓰게 되면 상대방이 안 들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흔쾌히 내가 정말 해주겠다라고 요청을 들어줄 때는 현재형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당연히 would you 라고 부탁을 하겠죠. 그러나 내가 대답을 할 때는 I will 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고요. 상대방이 could you 라고 얘기를 해서 부탁을 했더라도 나는 yes I can 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상대방 듣기엔 좋은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현재형과 과거형은 이렇게 어떤 심리적 거리의 차이가 있다. 부탁을 할 때는 조금 여유를 두고 해주는 게 공손한 표현, 내가 대답을 해서 그 요청을 들어줄 때는 확실하게 딱 현재로 붙여서 상대방한테 확신을 주는 게 훨씬 더 나은 표현이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조언이라는 게 있어요. 예, 조동사로 우리가 조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조언 같은 경우는 가장 강한 조언이 must입니다. 그리고 그 must 바로 다음에 있는 게 had better 이라는 말이 있어요. had better. 그리고 그 중간 정도에 있는 게 바로 should란 말이 있고요. 그 밑에 may want to라는 말,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있는 게 might as well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must라는 말은 조언이라기보다는 거의 명령에 가까워요. 그래서 you must do this 이러면은 너 이거 죽어도 해야 돼에 가깝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must는 조언을 할 때 정말 필수 불가결한 상황에서는 must를 쓸 수 있겠지만 사실 조언으로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had better 이라는 말은 you better, 보통 had는 많이 생략하고 말할 때는 you better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표현은 사실 굉장히 강해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had better 이란 말이 강하다는 것을 잘 모르세요. 그리고 유학 갔다 온 친구들도 had better 이라는 말을 그렇게 강한지 모르고 잘 쓰더라고요. 근데 you had better 이라는 말은 you better 이라는 말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약간의 그 협박 같은 게 가로치고 들어있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 에미넴이라는 그 래퍼 있잖아요. 그 래퍼의 노래 중에 Lose Yourself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거기에 You better lose yourself in the music 이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그게 잘 들어보시면은 음악에 너를 빠뜨려서 완전 던져버리는 게 좋을걸? 하고 가로치고 그러지 않으면 이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아 라는 되게 비장한 말이야. 되게 비장한 그런 발언입니다. 그래서 you better 이라는 말은 그렇게 해, 그러지 않으면 안 돼, 후회할 거야. 진짜 이 정도 뜻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had better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must 너무 강하고 had better도 굉장히 강하고 그 밑에 있는 게 바로 should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should는 굉장히 조언으로 자주 쓰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hey, you should go there 그러면 너기 가야 돼 이렇게 많이 오해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You should go there 그랬을 때는 이 should라는 말은 그렇게 함이 너한테 이익이 되고 또는 그렇게 함이 도덕적으로 도의적으로 옳다라는 뜻을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you should help him 너 걔 도와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조언을 만약에 한다면 걔가 저번에 너를 도와준 적이 있잖아. 도의적으로 네가 걔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라는 어떤 도덕적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should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또는 뭐 hey, you should go there 야 거긴 가봐야지 네가 당연히 네가 사람 된 바로서 그분이랑 친하기 때문에 그런 경조사나 이런 데 네가 가야지. You should go there. 그래서 그렇게 함이 너한테 이익이 되고 그렇게 함이 도의적으로 옳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게 바로 shoul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낮은 게 이제 may want to나 might as well 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may want to 같은 경우는 you may want to do this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조언인데 좀 가벼운 조언할 때 쓰고요. might as well 같은 경우는 조언이라고 하기 거의 민망할 정도로 진짜 약한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you might as well read some books. 예, 너 책이나 좀 읽어보지 그래? 예, 이게 진짜로 너 책 읽어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책이나 좀 읽어보지 그래? 예, 심심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you might as well read some books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읽어봐. 읽든 말든 나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는 아주 낮은
어떤 약한 그런 조언을 할 때 쓰는 게 바로 might as well 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거를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그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확률을 나타내는 건 바로 조동사 will 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측 중에 가장 강한 추측이 must였죠. 그래서 that must be 누구누구. 그러면 저거 틀림없이 누구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전화가 딱 왔는 상황에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청이나 부탁을 할 때는 조동사에 과거형을 쓰는 게 좀 더 심리적으로 이렇게 거리감을 주기 때문에 좀 더 공손한 표현이 되고요. 대답을 할 때는 오히려 현재형으로 하는 게 좋죠. 그래서 yes I will, yes I can 이렇게 얘기하는 게 들어주겠다는 나의 의지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조언을 할 때는 아무래도 must는 굉장히 강한 조언이고요. 그 다음에 뭐 had better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의외로 강한 조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should를 많이 쓰게 됩니다. might as well 이 같은 표현은 너무나 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should는 사실은 이 하나 가지고도 강의를 하나 또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hould의 모든 것 이라고 해서 한번 강의를 따로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조동사의 모든 것 한번 알아봤는데 일단 조동사를 한 번에 다 우리가 그 숨은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번에 좀 이렇게 정리가 되도록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오늘처럼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을 드리고 더 좋은 컨텐츠로 항상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우영어의 주주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조동사의 그 과거형들 있죠? 그 엄청난 다양한 활용들은 딱 하나, 바로 현재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아이디어에서 그냥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 강의는 제가 집단지성으로 완성을 하였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참고 문헌과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영어를 잘하시고 영어를 오래 연구하신 분들과 합작으로 만든 영상임을 분명히 밝히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단어 보이세요? 이게 쿠난이라고 읽는 거라고 아마 추정을 하는데 얘가 이제 어떤 뜻이 있냐면은 be able to, 그러니까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과 그 다음에 know, 알다, 요 두 가지 뜻을 좀 동시에 갖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요 단어 보이시죠? 예, 요게 could라고 발음하는 걸로 아마 추정합니다. 예, 이 친구가 바로 방금 보셨던 쿠난의 과거형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단어들이요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모양이 바뀌어서 현재 이런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바로 네, 맞습니다. can 그리고 could입니다. could는 원래 can의 과거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둘은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 can의 예전 모양, 바로 이 could난 같은 경우는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다, 그리고 know, 알다 라는 뜻으로 조동사가 아니라 그냥 동사로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이 could 있었죠 아까? 그러니까 지금의 이 could요. 이 친구는 바로 그 could난의 직접적인 바로 과거형이었습니다. 현재형, 과거형, 시제가 분명히 존재했던 거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러면 저게 되게 오래된 그런 얘기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 아시죠? 예, 셰익스피어 시대까지만 해도 바로 이 could난, 그때는 모양이 조금 바뀌었지만 이거를 진짜 그냥 동사로 썼어요. 조동사가 아니라. 자, 셰익스피어에서 따온 그 문장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읽냐면 제 추정입니다. 아마 Canst thou sword fly 이렇게 읽을 것 같습니다. 괜찮았어요? 약간 그런 영국적인 느낌. 소리 집어쳐!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canst가 이제 can이고요. 그 다음에 이 thou가 이제 you죠. 그리고 sword fly 이거는 이제 뭐 검술이나 뭐 이런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이 canst만 있고 이 문장에 더 이상의 동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이게 그냥 동사예요. 자, 한마디로 여러분 이 조동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현재의 바로 이 can은요 원래 동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제를 가졌었죠. 여기서부터 정말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내가 돈이 있다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은 I have money죠. 만약에 내가 충분한 돈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뭐 I have enough money. 자, 그리고 요 앞에다가 if란 말을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 if I have
enough money 라는 말이 되는데 사실 이 말 자체만 놓고 보면은 내가 지금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단순한 조건이에요. 내가 충분한 돈이 있다면 하고 그 뒤에 얘기는 그냥 아직 안 한 겁니다. 자, 원어민들이요. 여기서 기가 막히게 현재는 내가 돈이 없지만 만약에 있다면을 표현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have를 교묘하게 과거형 had로 바꿔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이 바뀌어요. If I had enough money 라고 가는 순간 원어민들은 모두 무슨 생각을 하냐면 현재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있다면 드디어 가정이란 걸 하게 됩니다. 아주 재밌죠? 그러니까 현재를 얘기하는데 일부러 과거형을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도적 시제 불일치를 시킨 거죠. 이게 바로 원어민들이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어감, 현재는 없으나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현재와 시제적으로 멀어지는 방법을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몇백 년간 영어에서 계속되어 온 그들의 표현을 고도화시키는 하나의 방법과 체계이고 영어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정법 문장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If I had enough money, 즉 현재는 내가 돈이 없지만 만약에 내가 돈이 충분히 있다면 I could buy a new car. I could buy a new car.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여기는 can이 아니라 could를 썼을까요?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의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can으로 얘기했을 때는 현재 내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란 얘기가 돼요. 근데 앞에서는 내가 현재 돈이 없지만 만약에 내가 돈이 있다면 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뒤에는 내가 그런 능력이 현재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시제를 하나 내려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발을 하나 빼는 거죠. 이게 바로 원어민들이 가정법이란 걸 만들어낸 정확한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이 내용이 실제 영어 가정법의 사실 전부 다예요. 가정법이란 실제로 가능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을 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라는 현재는 그렇지 않은 거를 하나 시제를 내려서 표현하는 그런 독특한 영어의 기법이죠. 이 하나의 결을 이해하시면 여러분께서는 가정법을 전부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눈치를 채신 분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could의 모든 용법들 있죠. 예를 들면 can보다는 조금 불확실한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뭔가 요청문 같은 걸 만들 때 can you라고 하지 않고 could you라고 한다면 좀 더 뭔가 공손한 표현이 되는 그런 효과들, 이 모든 용법들의 출발은 바로 이 하나입니다. 현재 시제를 쓰지 않고 일부러 과거 시제를 써서 현재와 거리를 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즉 상대방에게 심리적 거리감을 주는 겁니다. 발을 하나 빼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will 말고요. will의 과거형인 would를 쓰게 되면은 원래 있던 will의 약한 버전입니다. 즉 약한 will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would는 will의 조금 덜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can 대신에 could를 쓰면요. could는 can의 약한 버전이에요. 그리고 can보다 훨씬 덜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하나의 논리입니다. 가능성이 떨어졌다. 현실적이지 않다. 가정. 약한 표현. 덜 직접적인 표현. 공손한 표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조동사의 그 과거형들 있죠? 그 엄청난 다양한 활용들은 딱 하나, 바로 현재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아이디어에서 그냥 출발했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직접 보도록 할게요. Can you come to the party tomorrow? Can you come to the party tomorrow? 라고 했기 때문에 너 내일 파티에 올 수 있어? 자, 이게 해석이 안 되시는 분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can을 하나 내려서 과거형인 could를 써봅시다. 그렇게 되면 Could you come to the party tomorrow? 가 되겠죠. 그러면 조금 어감이 달라지죠. 너 내일 파티에 와줄 수 있어? 즉 내가 원래는 can으로 부탁하고 싶었던 거야. Can you come to the party tomorrow? 근데 여기서 의도적으로 과거형을 씀으로써 시제를 의도적으로 불일치를 시키고요. 현재와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상대방과 심리적 거리를 줍니다. 나는 한 발 뒤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덜 직접적인 표현, 즉 공손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면 공손한 표현입니다라는 거는 결론이에요. 현상입니다. 그 원인과 뿌리와 그 하나의 이치, 그리고 그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제가 하나의 예문을 더 들어볼게요. I can go there. 자, 그럼 나 거기 갈 수 있어 이런 말이죠. 이 문장은 어떤가요? I could go there. 그러면 조금 뉘앙스가 달라지죠. 살짝 발을 하나 뒤로 뺀 표현입니다. 즉
나는 거기 갈 수도 있어. 이게 바로 시제를 과거로 하나 낮춰버림으로써 발생하는 부수적인 효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I could go there 이라는 말 하나를 놓고 다시 밑에다가 제가 I could go there 이라는 말을 하나 더 써보면요. 분명히 can의 약한 버전으로 얘기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분명히 could가 can의 과거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 갈 수 있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될 여지가 생겨버립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dual meaning, 이중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맥락상 이게 아주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과거에다가 could 대신 다른 단어를 대체해서 쓸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 can이란 단어 자체는 현재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면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형으로 쓰면요. 그 과거를 묘사할 때 가장 주된 의미는 뭐냐면 그때 과거의 그 시점에서 내가 그럴 능력이 있었다라는 그 정도 뜻으로 굳이 번역하자면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I could go there를 과거로 억지로 번역하면 나는 거기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표현은 절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가 거기에 실제로 갔었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내가 갈 수 있었는데 못 갔다라고 하면은 I could have gone there 이런 식으로 과거를 가정해서 또 얘기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 I could go there 이렇게 과거형을 썼다고 해서 내가 진짜 거기 갔다란 얘기는 안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말 해석상 나는 거기에 갈 수 있었어, 즉 갔어 라는 이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한 단어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be able to입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이 이렇게 바꿔서 주로 얘기를 하죠. I was able to go there 아니면 I managed to go there.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could가 can의 과거형이 아닌 거랑은 지금 이 내용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원어민들은 왜 그 표현들을 쓰냐? 뜻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쓸 뿐이에요. 뜻이 어색하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그 could와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중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과거에 그리할 수 있었다. 마침내 그런 결과까지 냈다라고 할 때는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쓰는 것뿐입니다. 즉 의미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표현을 내가 바꿔 쓰는 거지 이게 could가 can의 과거가 아니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만한 그런 근거도 절대 안 되거니와 그거는 논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얘기예요.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나는 피자를 한 판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어. 사실이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진지할까봐 그냥 웃기고 싶었어요. I can eat a whole pizza by myself. 자, 그럼 나는 피자 한 판을 진짜 다 먹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직감적으로 다 아시겠죠? 아, 뭐 앞으로 그럴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네가 피자를 한 판 네 입에 집어넣고 네가 씹어서 너의 식도로 넘긴 다음에 위까지 도달하게 하였을 때 별탈 없이 소화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얘기구나. 그러니까 능력에 대한 얘기예요, 능력.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When I was in high school, I could eat a whole pizza by myself. 사실 그때는 2판씩 먹었는데 창피해서 이걸 얘기할 순 없으니까 그냥 한 판으로 합시다. 자, 지금 이거를 보면은 could가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의미도 과거가 맞아요. 자, 그러면 결론은 그냥 하나입니다. could는 can의 과거형이 맞아요. 여기서는 오해할 만한 맥락도 없고요. 그냥 그런 능력을 표현하는 그런 could인데 이 상황이나 나머지 표현 자체랑 너무 잘 어울려서 내가 그냥 그 이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I could run much faster when I was younger. When I was younger is a general ability. 자, 그리고 제가 구글에서 어떤 그 호텔에 투숙했던 분들이 남기신 그 리뷰에서 그냥 이런 문장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We enjoyed our stay. We could see the ocean from our bed. 숙박 진짜 좋았어요. 야, 침대에서 바다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자, 이 문장에서도 could는 그냥 can의 과거로 쓰였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보는 거, 즉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신체 기관적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과거 시점으로 바꿔서 그때 내가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we could see the ocean from our bed 라는 표현을 그냥 쓴 겁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could는 can의 과거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는 과거로 썼을 때 뜻이 모호해지고 맞지 않는 맥락이 존재해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있고 뒤에 나오는 동사가 뭔지에 따라서 그리고 이 문맥이 뭔지에 따라서 실제로 그렇게 쓰지 않는 경우들이 존재할 뿐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의미론적 영역이라는 거예요.
semantics, 의미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론, 학계의 정설이죠. 이미 우리보다 빼지간한 영어 잘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영어를 잘하시는, 그리고 영어를 수십 년 연구하신 분들이 지난 수백 년간 집단 지성으로 만들어 온 게 바로 영문법서고 사전이에요. 거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could는 past tense of can의 과거형으로 쓴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어떤 상황을 보나 어떠한 잣대를 들이대나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could는 can의 과거인 그 본질적 특성 때문에 이 많은 뜻, 즉 가정으로 쓰기도 하고 can의 약한 버전, 그리고 실제로 과거를 묘사하는 까지 다 쓰이는 그런 단어일 뿐이에요. 여기서 절대 내려선 안 되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자, 봐라. could를 넣었는데 과거형으로 써서 과거에다 넣었는데 해석이 안 되잖아. 그런 걸 보니 could는 can의 과거형이 아니야. 자, 제가 간단한 비유를 해볼게요. 이게 건전지로 돌아가는 시계거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아까 그 시계에 들어갔던 건전지입니다. 자, 여러분, 면도기도 건전지로 돌아가겠죠? 자, 근데 이게 지금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건전지가 맞아요. 근데 그냥 이 면도기에 안 맞는 겁니다. 여기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면 안 되죠. 아, 이게 안 맞는 걸 보니 봐라. 이건 건전지가 아니지 않냐. 와,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인터넷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구글에만 치셔도요, 이게 100개가 넘게 나옵니다. Could comes either from as the past tense of the verb can, 그러니까 즉 부정확한 설명을 아무런 필터링 없이, 팩트 체크 없이, 전혀 진지한 연구 없이 마치 사실인 양 그대로 써놓은 게 100개가 넘어간다고요. 원어민들은 애초에 이 토론이 필요가 없어요. 원어민들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내가 could를 과거형에 쓴다는 사실을 나는 알아요. 그리고 could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용도도 있다는 것을 또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어민한테 물어보면요, 야, could가 can의 과거니? 그렇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도 써. 이게 정상이에요. 제가 영어로 쓰여있는 글을 보긴 했습니다. 이게 더 웃기거든요. 어떠한 분이 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거 진짜냐라고 다른 원어민한테 물어보는 걸 봤어요. You're kidding me! God!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정론에서 벗어난 설명,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세월을 연구해서 정립해놓은 그 룰, 그 집단지성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그걸 파괴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정말 많은 자문을 구했어요. 원어민인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could는 can의 과거니? 그들의 반응은 딱 하나입니다. 그렇게 쓸 때도 있고 그렇게 안 쓸 때도 있어요. 교포한테도 물어봤어요. 아, could를 과거로 쓰면은 그냥 좀 off해. 근데 될 때도 있어. 의미가 off하다는 얘기입니다. 의미가 안 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 문법을 잘하시는 분들한테도 여쭤봤고 영어사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자, 이 조동사의 과거형이라는 게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인간은요, 약한 추측, 약한 의지, 그리고 가정, 그리고 과거 묘사까지 이 모든 표현들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게 바로 인간 언어의 아름다움이고, 언어라는 거를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잘라버린다든가 그 역사를 다 무시한 채 현재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뭐라고 규정을 해버린다든가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학습자들한테 더 많은 짐을 지우는 거예요. 학습자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아주 정확한 근본 이치입니다. 그거를 제대로 전달을 해줘야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더 풍부한 표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영어로 담아내는 능력, 자연스러운 영작, 어감 조절, 이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는 끝났습니다. 오늘 이 영상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참고 문헌과 그리고 도와주신 분들 아래 제가 설명란에다가 다 적어놨으니까 여러분께서 관심 있으시면 꼭 들여다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통해서 더 큰 내용으로 다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우영어의 주지우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드디어 should의 모든 것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저번에 제가 조동사 총 정리를 할 때 should는 제가 따로 한번 다룰게요 그랬었죠. 네, 진짜 다룹니다. 자, 오늘 should를요 한 3가지 정도 카테고리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가 expectation, 예상이고요. 두 번째가 moral rightness, 바로 도덕적 올바름. 세 번째는 giving advice입니다. 이 중에 저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건 바로 세 번째 카테고리죠. giving advice, 이렇게 뭐뭐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많이는 알고 계시는데 나머지 용법을 좀 더 잘 아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expectation, 예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저랑 만약에 제 친구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거기 우리 한 5시쯤은 떨어지지 않을까? 거기에 5시쯤에는 도착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5시쯤이면 갈 것 같다라는 말을 영어로 해보세요. 그럼 보통 막 expect요 하고 막 이렇게 막 기가 죽으시는데 이때 should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갈 거다라는 말은 보통 영어로 we should be there 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we should be there 하시고 5시까지 라는 말 하실 때 by 5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we should be there by 5 이러시면 5시까지는 거기 갈 거야 라는 예상이 되는 거예요. we should be there by 5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예상을 꼭 앞으로 있을 것만 예상을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어났을 법한 거를 예상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어디론가 멀리 떠나는 겁니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친구한테 편지를 이렇게 쓱 하나 남겨놓는 거죠. 거기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이봐 친구 안녕. 지금쯤이면 자네가 내가 떠났다는 말을 들었을 걸세. 예, 이렇게 지금쯤이면 네가 뭐뭐 했을 거야 라는 이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먼저 친구니까 hello friend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쯤 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일어났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should 뒤에다가 have를 붙이고 pp형을 씁니다. 그러면 you should have heard가 돼요. You should have heard 이렇게. 그래서 지금쯤 들었을 거야. 지금쯤이란 말은 영어로 by now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you should have heard by now. 지금쯤 너는 들었을 거야. that 이하를 들었을 거야 라고 해놓고 뒤에다가 I'm gone. 내가 사라졌다는 것을 이라고 말씀하시면 지금쯤 넌 내가 없어졌다는 것을 들었을 거야 라는 말을 제가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일어난 일을 예상을 할 때, 이미 일어났을 거라고 내가 예상을 할 때 바로 should have pp를 써서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예상을 했으나 그 일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을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끔찍한 상상인데 이런 상상을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 이름이 세라인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는 전 여친이 있습니다. 전 여친 이름은 제인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세라한테 보내려고 쓴 편지가 있는데 이게 실수로 제인한테 간 겁니다. 자, 그러면은 편지인데 과거에 내가 예상한 건 뭐죠? 예, 세라한테 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 이메일은 어떤 이메일이 되냐면은 the email 하고 뒤에 이제 수식을 해줘야 되니까 which를 붙여요. 그래서 the email which 하고 뒤에다가 should have 하고 갔었어야 하니까 gone이 붙습니다. 그래서 the email which should have gone to Sarah. Sarah한테 갔었어야 할 이메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말을 합쳐보면은 the email which should have gone to Sarah was sent to Jane. 그래서 원래는 세라한테 갔었어야 될 이메일이 제인한테 가고 말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세상에 넘어가겠습니다. 도덕적 올바름, 즉 moral rightness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근데 뭐뭐를 허용하다라는 말이 영어로 allow라는 동사가 있죠. 그래서 보통 허용되다라고 하면 수동태로 우리가 be allowed to라고 보통 수거로도 많이 외우시는데 이 표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그게 뭔진 몰라도 그냥 it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절대 뭐뭐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원래 뭐뭐 돼야 된다 그러면 it should be 뭐뭐예요. 근데 뭐뭐 돼서 안 된다니까 it should not be가 되겠죠. 그래서 it should not be 하고 뒤에다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니까 it should not be allowed to 이렇게 to 이하되도록 허용돼서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줄여보면은 it shouldn't be allowed to 하고 계속되도록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해보면 it shouldn't be allowed to continue 라는 말을 해볼 수가 있어요. it should not be allowed to continue 이렇게 말해도 괜찮고요. 추격형을 쓰시면 it shouldn't be allowed to continue 라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돼. 라는 말을 한번 해볼 텐데, 자, 이럴 때도 도덕적인 올바름, 그러니까 그렇게 함이 옳다라는 말로 뉘앙스로 우리가 should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해야 된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야.
we should do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는 we have to do라든가 we must do 보다는 we should는 도덕적 올바름의 그 느낌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함이 옳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바로 should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we should do something 무언가를 해야 돼 하고 여기에 대해서란 말로 on this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we should do something on this 이렇게. 왜 전치사 on을 썼냐면은 보통 어떤 내가 영향을 미치는 거를 표현하고 싶을 때 이 접촉의 느낌이 강한 전치사 on을 씁니다. 근데 이런 건 또 다음에 영어 뼈 때리기 시간에서 전치사 시간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Anyway, 자, we should do something on thi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충고할 때 그냥 가장 간단하게 쓰는 게 이런 거죠. 그냥 뭐뭐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야, 내 생각에는 너는 뭐뭐 해야 돼.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I think you should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I think you should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예를 들면 뒤에다가 뭘 해야 될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남자한테 연락을 해봐야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그러시면은 I think you should contact him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화하다란 말로 call이라고 하셔도 괜찮고요. call보다 조금 더 격식 있는 표현이 바로 contact이 되겠죠. 그래서 I think you should contact him or I think you should call him 이라는 말을 둘 다 한번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should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바로 expectation, 예상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5시면 도착할 거다라는 말은 영어로 we should be there by 5 였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일어났을 거를 예상할 수도 있죠. 지금쯤이면 내가 사라졌다는 거를 들었을 걸세. 이렇게 얘기를 할 때 you should have heard by now. 지금쯤이면 네가 들었을 거야 라고 예상하는 거죠. that I am gone. 내가 떠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과거에 일어날 것을 예상했으나 일어나지 않았을 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편지인데 Sarah한테 갔었어야 될 편지. 그러면 the email or the letter which should have gone to Sarah. Sarah한테 갔었어야 될 편지죠. 근데 was sent to Jane. 제인한테 가고야 말았다.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가 바로 도덕적인 올바름이었죠. moral rightness라고 해서 그런 일이 계속 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란 말할 때 it, 뭐 그것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it should not be 하고 허용되다 하니까 allowed to 써주시고 뒤에다가 계속되다니까 continue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it should not be allowed to continue. 뭐 추격형으로 말씀하시면 it shouldn't be allowed to continue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렇게 함이 올바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we should do something on this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가 something을 해야 되라는 말이죠. We should do something on this 라는 말이었고요. 마지막 카테고리가 바로 이제 충고하기였어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거. 그래서 내 생각에 너는 뭐뭐 해야 돼 라는 말로 I think you should 하고 걔한테 연락을 해야 돼. 그러면 contact him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I think you should contact him or I think you should call him 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조동사 총정리에서 잠시 언급했던 should의 모든 거 제가 해볼게요 라는 거 오늘 드디어 완수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지우영어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요. 자, 감사드리고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should를 가지고 이런저런 문장들을 만들어 볼 텐데 대부분이 질문으로 끝나는 의문문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시죠. 우리가 그녀에게 선물을 사줘야 할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관건인데 이 오늘의 주제가 당연히 should니까요. 예, should가 들어가겠죠. 이 should라는 조동사의 이 뉘앙스를 자세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should는 사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무를 표현한다라기보다는 좀 더 그게 최선이다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보아서 옳다라는 이런 뉘앙스 하나, 또 하나는 그것이 이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권고나 조언의 뉘앙스 하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should가 됩니다. 그래서 이 should라는 이 조동사를 한국어로 이해하실 때는 뭐뭐 하는 게 좋겠다, 뭐뭐 하는 게 좋겠어,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게 가장 그 원래 뉘앙스에 가깝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전 나왔던 우리가 그녀에게 선물을 사줘야 할까? 자, 이건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선택일까라는 그런 뉘앙스인 게 딱 보이시죠? 이럴 때 바로 should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동사가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문장이 의문문 형태가 될 때는 그 조동사가 가장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당연히 should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뭐 해야 할까?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라는 이 주어로 we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 부분인데, 자, 이건 아마 예상을 못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다 라는 동사로 당연히 buy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buy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바로 사주다 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다나 사주다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영어라는 언어를 제대로 익히기 위해서는 이 두 개를 절대 같은 뜻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사다라는 거는 내가 그냥 뭐뭐를 뭐 산다 라고 하고 문장을 끝낼 수가 있는데, 사준다라는 말은요, 누구에게라는 말이 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사형식 이런 형식에 쓰이는 게 바로 이제 이 사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동사인데요. 이 역할을 꼭 buy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가장 기본 동사라고 알고 있는 get도 마찬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은 get으로 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어떻게 잡냐면요, 바로 we 뒤에다가 get을 넣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라는 뜻으로 그녀에게, 이거를 넣는데 영어에서는 그녀에게로 쓰나 또는 그녀를로 쓰나 똑같습니다. 바로 her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다가 어떤 한 선물이라는 말을 집어넣으시면 끝납니다. 자, 영어로는 당연히 이것이 a gift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합쳐보면 어떻게 되죠? Should we get her a gift?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Should we get her a gift? Should we get her a gift? 그래서 이 get이라는 이 동사를 단순하게 얻다 이렇게만 외우지 마시고 지금 이 문장을 차라리 하나 외우셔가지고 누구에게 뭐뭐를 얻어다 주다, 사주다 이렇게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문법, 왜 그런지 원리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지금 나오는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저의 영문법 강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은 조금 더 복잡하죠? 그럼 일찍 도착하려면 지금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이 질문도 뉘앙스를 보시면요,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그 최선의 선택, 이런 게 바로 그 should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관건은 마지막이 뭐뭐일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뭐가 아닐까, 예, 그렇죠, 부정형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의 시작이 그냥 should로 시작할 수는 없고요, should에 not이 결합된 형태로 shouldn't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뭐 해야 하지 않을까? 네, shouldn't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한국어 문장에서는 그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는 그냥 우리라고 잡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houldn't we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떠나다라는 동사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leave가 들어가겠죠. 그 바로 다음 자리에는 지금이라는 뜻의 now를 넣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렇게 됩니다. Shouldn't we leave now? 그렇죠? Shouldn't we leave now? 이렇게 됐는데, 자, 전제 조건이 뭔가요? 뭐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일찍 도착하려면, 일찍 도착하기 위해서 이겁니다. 자, 이때 영어에서 쓸 수 있는 단어가 당연히 뭐가 있냐면요, to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동사, 도착하다란 동사 arrive를 붙이면 to arrive, 이게 도착하기 위해서, 도착하려고 정도의 뜻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도착하는 게 아니라 일찍 도착하는 거죠. 그럼 바로 뒷자리가 early의 자리고요. 이대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원래 원문에 이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했었죠. 자, 혹시 요 뉘앙스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딱 이 단어입니다. Then.
이 단어를 집어넣으시면 그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느낌을 살려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Shouldn't we leave now to arrive early then? 이라고 물어보시면 정확해요. 다시 한번요. Shouldn't we leave now to arrive early then? 그러면 일찍 도착하려면 지금 떠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 됩니다. 영문법, 왜 그런지 원리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지금 나오는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저의 영문법 강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사실 이거 진짜 쓸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에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이게 마지막 찬스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무조건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중간에 뛰어나가는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문장도 shouldn't we 이렇게 시작해요. 자, shouldn't we 그 다음에 이제 가다란 동사가 들어가죠. 그러면 go 그리고 어디로 라고 해서 to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만 나오면 됩니다. 화장실은 the bathroom이라고 일단 해볼게요. 물론 뭐 화장실이라는 단어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the restroom, the bathroom, the washroom 등등. 근데 뭐 그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그 중에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the bathroom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뭐뭐 하기 전에니까 바로 다음에 나올 단어는 before이 되고 그 뒤에 그냥 영화가 시작하다 이렇게 절을 집어넣으시면 완성이 되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기로 한 특정 영화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the가 들어가서 the movie 이게 어울릴 겁니다. 그리고 시작하다라는 동사를 이 앞에 이 주어인 the movie 이걸 고려해서 3인칭 단수임을 고려해서 starts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겠군요. Shouldn't we go to the bathroom before the movie starts? 다시 한번요. Shouldn't we go to the bathroom before the movie starts?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should 그리고 shouldn't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쉬워 보이지만 은근히 어려운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 많이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would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진짜로 말을 하는 기회를 가져보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우영어의 주지우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그 would를 써서 한번 문장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정법을 저희가 다뤘었죠. 그 가정법에 쓰이는 would와 또 딱히 가정법은 아니더라도 이 would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지 한번 직접 문장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볼 텐데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어디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탈출 같은 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폭풍 같은 게 불어서 야, 그 폭풍 중에 만약에 그 다리가 붕괴했었더라면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그 뒷 문장이 바로 우리는 모두 죽었을 것이다. 만약에 그 다리가 폭풍 중에 붕괴했었더라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만약에 뭐뭐라면 이란 말로 이제 if를 붙여줄게요. 자, 그래서 이제 if라고 하고 이제 뒤에다가 뭐 그 다리, 그러니까 너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특정 다리인가 봐요. 그래서 이때는 if 하고 the bridge 이렇게 이어준 다음에 만약에 그 다리가 실제로 붕괴를 했다면 collapsed 이렇게 진짜 과거형을 써서 그 다리가 진짜 붕괴했다. The bridge collapsed.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즉, 이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그 반대되는 가정을 해야 되니까 collapsed보다 더 멀어져야 돼요. 나에게서 멀어지고 심리적으로 멀어져야 그게 사실이 아니고 가정, 나의 상상 이런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문장을 저희가 if the bridge had collapsed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어민들이 들었을 때는 if the bridge had collapsed 이 말 자체는 과거에 다리가 붕괴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랬었더라고 가정을 한다면 딱 이렇게 알아듣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다가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말로 during 이라는 말을 써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폭풍, 예, 너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특정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폭풍인가 보죠. 이때는 the storm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the bridge
had collapsed during the storm. 그리고 이제 뒤에 우리는 모두 죽었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안 죽은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다 죽었다면 그럼 지금 이렇게 말도 못 하겠지만 we all died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발짝 더 과거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died가 had died가 되겠죠. 그리고 과거에 만약에 다리가 진짜로 붕괴했었더라면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었음을 이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서 나의 상상을 보태줍니다. 이럴 때는 조동사 would를 쓰고요. would가 조동사니까 바로 뒤에다가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had died라고 못해요. 이 had를 have로 바꿔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would have die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의 시나리오를 얘기를 한다면 we would have all died 이렇게 말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걸 이제 원어민들이 빨리 연음을 하면은 we would have all died, would have died, would have all died 이렇게 발음을 하겠죠. 자,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만약에 그 다리가 붕괴했었더라면 if the bridge had collapsed. 그 폭풍 동안에 during the storm 우리는 모두 죽었을 것이다. We would have all died. We would have all died. If the bridge had collapsed during the storm, we would have all died. If the bridge had collapsed during the storm, we would have all died. 두 번째 문장은 이제 어린아이들이 가끔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슈퍼맨이란 건 진짜로 있을까? 그럼 제가 이제 대답을 아마 이렇게 해줄 것 같아요. 만약에 슈퍼맨이 진짜라면은 이 세상은 모두를 위한 더 안전한 곳이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슈퍼맨이 진짜라면 이런 얘기인데요. 슈퍼맨은 진짜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Superman is real.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is가 아니고 후퇴를 시켜줘야 되는데 구어체에서는 그냥 if Superman was real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진짜 전통 가정법은 여기다가 비동사는 무조건 were 이거를 쓰는 거죠. 그래서 if Superman were real 이렇게 가면은 슈퍼맨이 진짜라면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실은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세상은 뭐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세상이 뭐 the world겠죠. 그리고 그게 분명히 뭐뭐가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줘서 얘기를 하면은 will be 뭐뭐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앞에 가정을 하고 그 뒤에도 지금 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빼박인 이 will 이거를 쓰면은 어감에 맞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would를 써요. 그러면 the world would be 이렇게 되면은 이 세상은 진짜 뭐뭐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뭐뭐가 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안전한 곳 조금 더 안전한 곳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a safer place 네 바로 safe에 비교급을 써서 safer 이라고 해서 a safer place 라고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두를 위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누구누구를 위해서라고 해서 for 붙이고 모두들 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everyone 이라는 말로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The world would be a safer place for everyone. The world would be a safer place for everyone. 여기서 이제 가만히 보시면 이제 a safer place라고 뭔가 특정을 짓지를 않았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게 지금 상상이기 때문에 진짜로 딱 너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특정한 safer place가 아니고 혹시 존재할 수도 있는 그냥 한 어떤 safer place라서 a safer place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If Superman were real, the world would be a safer place for everyone. If Superman were real, the world would be a safer place for everyone. 자, 그 다음 문장은 만약에 네가 그 일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었더라면 너는 승진을 했을 것이다. 자,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제 뭔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다. 이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보통 동사 take를 씁니다. 그래서 뭔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다 이러면은 take 뭐뭐뭐 하고 seriously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이 친구가 진짜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면은 take의 과거형을 그냥 써서 took 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 더 후퇴를 시켜서요 had taken 이렇게 바꿔주는 게 완벽하게 과거를 상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네가 만약에 그렇게 받아들였더라면 이런 말은 if you had
taken, if you had taken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다가 이제 말을 쫙쫙 붙여주는 거죠. If you had taken 그 일, the job 더 진지하게, more seriously. If you had taken the job more seriously. 그리고 뒤에 너는 승진을 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원래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승진이라는 단어가 이제 promot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의 명사형인 promote 이 동사 자체는 누구누구를 승진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승진을 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수동태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이제 뭔가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게 비동사 대신에 get 같은 거를 써먹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승진을 하다라고 그러면 구어체에서 get promoted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이 친구가 만약에 진짜로 승진을 했으면 너는 승진을 했다. You got promoted. 이렇게 될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고 내 상상에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you would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써야 돼서 had gotten 이렇게 못 쓰고 have gotten 마지막에 promoted 그래서 you would have gotten promoted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빨리 발음을 하면요 you would have gotten promoted you would have gotten promoted 이렇게 되겠죠. If you had taken the job more seriously, you would have gotten promoted. You would have gotten promoted. 자, 다음 문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완벽한 세상에 산다면 폭력도 증오도 어떤 종류의 고통도 없을 것이다. 굉장히 철학적인 문장인데 지금 보니까요. 먼저 만약에 우리가 완벽한 세상에 산다면 이라는 말을 해볼게요. 진짜로 살면 진짜 live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if we lived 이렇게 해서 가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 사는 거니까 in 어디라고 얘기를 할 텐데 완벽한 세상이라는 거는 딱 진짜 존재하고 너와 내가 알고 있고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a perfect world라고 해서 그냥 어떤 한 완벽한 세상 이런 식으로 이제 불특정으로 얘기를 하고요. If we lived in a perfect world 그리고 이제 뒤에다가 뭐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뭐뭐가 있으면은 there is나 뭐 there are 뭐뭐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뭐뭐가 없다라고 하면은 물론 there is not, there are not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there is no 뭐뭐뭐, there are no 뭐뭐뭐 이렇게 no를 써서 얘기를 하는 방법도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나의 상상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there is, there are이 아니고요. there would be no 뭐뭐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re would be no 하고 뒤에다가 이제 뭐 폭력, violence, 증오, hatred 또는 어떠한 종류의 고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뒤에다가 이제 or 하고 고통이라고 하면은 뭐 suffering 뭐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겠죠. 물론 뭐 pain이라는 말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다가 이런 말을 살짝 붙여볼게요. of any kind. 원래 이 kind라는 말은 종류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of any kind 이렇게 가면은 of 앞에 있는 그 무엇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종류 뭐 이렇게 말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suffering of any kind 이 말은 뭐 어떤 종류의 고통도 이렇게 이제 조금 의역을 할 수가 있고 그냥 앞에다가 any kind를 써서 any kind of suffering 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연결을 한번 시켜보면은 there would be no violence, hatred or suffering of any kind 이런 말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If we lived in a perfect world, there would be no violence, hatred, or suffering of any kind. 자, 그 다음 문장은 오직 비정한 사람만이 그런 무례한 말을 할 것이다. 자, 이런 표현인데 자, 여기다가도 저희가 would를 쓸 수가 있어요. 먼저 오직 어떠한 사람만이 그러면 only a 무슨 person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비정한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이제 heart가 없는 이라고 해서 heartless 이 말을 쓰는 게 가장 이 어감에 잘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only a heartless person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직 진짜 그런 비정한 사람만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할 수가 있고 뒤에다가 어떤 말을 할 것이다인데 지금 이런 사람이 진짜로 있는데 그 사람이 앞으로 그렇게 말을 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사람만이 그러한 종류의 사람만이 아마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would를 써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only a heartless person would 하고 이제 뒤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저는 가장 쉽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냥 진짜로 어떤 말을 하다라고 해서 say라고 하고요. 진짜 무례한
무례하고 뭔가 기분 나쁘고 이런 거를 어떤 mean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냥 그런 거라고 해서 a mean thing 이렇게 붙여주면은 되게 막 무례한 말이나 막 진짜 버르장머리 없는 거 이런 뜻이 되는데, 그렇게 mean한 그런 거 이런 말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영어에서 자주 쓰는 게 such a 하고 형용사 명사 이런 거죠. 그래서 such a mean thing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그런 무례하고 기분 나쁜 거를 말을 아마 할 거다, 이런 식의 문장이 완성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쭉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Only a heartless person would say such a mean thing. Only a heartless person would say such a mean thing. 자, 좋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가 그 새로운 정보를 찾아낸 후 우리는 그것이 성공적이 되기는 어려울 것임을 알았다. 자,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 텐데, 일단 지금 이거는 시점이 전부 다 과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뭐한 후라는 말로 이제 after 이란 말을 써주고, 우리가 찾아냈다라는 말을 붙이면 we found out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after we found out 하고 그 새로운 정보니까 the new information. 그래서 우리가 그 새로운 정보를 찾아낸 후라고 하면은 after we found out the new information 하고 뒤에 우리는 알았다라는 말을 해야 되니까 we knew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그래서 we knew 우리는 알았다. 그리고 그게 뭐뭐가 될 것이라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it 이라는 말을 써서 그냥 그거라고 얘기를 던져주고, 뒤에다가 지금 전부 다 과거 시점이고 그 과거에서 바라봤을 때 그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가 알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과거 시점이기 때문에 will이 아니고 would로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we knew it would be.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게 뭐뭐가 될 것임을 알았다, 이런 얘기인데, 굉장히 어려울 것임을 알았다 그러면 쉬워요. 그냥 we knew it would be hard 하고 이제 뒤에다가 to 하고 이제 동사를 붙여서 뭐뭐가 되기에는 어려울 것임을 알았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성공적인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는 successful 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we knew it would be hard to be successful. We knew it would be hard to be successful. 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게 성공적이 되기는 힘들 것임을 알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After we found out the new information, we knew it would be hard to be successful. After we found out the new information, we knew it would be hard to be successful.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자, would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진짜로 말을 하는 기회를 가져보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저희가 would와 could를 사용한 문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지금 한국어로 이렇게 나와 있군요. 오직 비정한 사람만이 그런 비열한 말을 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이나 그런 얘기를 하겠지, 뭐 그런 말인데 꽤나 좀 이렇게 격식 있게 쓴 겁니다. 자, 이 말을 이제 할 때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오직 비정한 사람만이 그런 말을 할 것이다 라는 이 말 자체의 의미인데, 지금 이것은 예를 들어서 철수는 너한테 사랑해 라고 말할 거다 라는 어떤 그런 사실을 얘기한다 라기보다는 오직 비정한 사람만이, 즉 정말 비정한 사람이라면, 어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비열한 말을 하겠지, 아마 할 것 같아 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사실에 대한 진술이라기보다는 어떤 것을 한번 상상해보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한번 저희가 영어로 만들어 보면서 살짝 문법 포인트도 짚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제일 처음 오직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니까요, 뭐 이게 제일 쉽습니다. only로 시작을 하죠. 자, 그리고 주어가 바로 비정한 사람입니다. 비정한 사람, 영어로는 표현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heartless person 이라고 해요. heartless person. 그러니까 심장이 없는, 그렇게 말하면 좀 무섭죠?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그렇죠. 뭐 이렇게 사람으로서 감정이나 이런 게 없는
그런 의미죠.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한 불특정한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a heartless pers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only 오로지 a heartless person 비정한 사람만 이런 식으로 이제 앞부분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말을 할 것이다에서 일단은 동사 부분을 찾아보면은 말을 할 것이다입니다. 예, 말할 것이다.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will을 쓸까에 대해서 잠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고요. 한번 상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will 대신에 would를 쓰게 됩니다. 이 would를 쓰는 이 어떤 언어적인 원리는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유럽 언어들에서는요 과거형을 쓰면 현재와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추측이나 상상에 가깝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이것이 똑같이 적용이 되어서 will이 아닌 과거형 would를 쓰게 되면은 그럴 것 같다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would 뒤에 말하다 라는 동사의 원형을 집어넣으면요 say가 붙겠죠. 자, 그래서 앞부분부터 한번 쭉 연결을 해보면 Only a heartless person would say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에 그런 비열한 말을 이라는 목적어를 넣을 텐데 자, 그런 뭐뭐뭐라고 할 때 영어에서 정말 많이 쓰는 단어가 such a 뭐뭐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such 하고 뒤쪽에 비열한 말 이렇게 이제 한국어로는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보다 간단하게 참 무례한 예의 없는 아주 싸가지 없는 것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such a mean thing 이 정도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비열한 말 뭐라고요? Such a mean thing. 물론 thing이라는 말 자체에 말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앞에 say가 있기 때문에 맥락에 의해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직 아주 비정한 사람만이 그런 비열한 말을 할 것이다. Only a heartless person would say such a mean thing. Only a heartless person would say such a mean thing. 영문법, 왜 그런지 원리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지금 나오는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새롭게 개설된 저의 영문법 강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가 당신의 커리어를 앗아갈 수 있다. 자, 그렇죠.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 한 번 실수하면 그냥 나락으로 가는 뭐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하는 말 같은데 먼저 이 상황에서는 이 말은 쉽습니다. In this situation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뒤에 나오는 이 절의 구조를 보면은 단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이제 주격조사 가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단 한 번의 실수 이 녀석이 주어임을 알 수가 있고요. 앗아갈 수도 있다. 지금 이게 이제 동사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당신의 경력을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붙는데 자, 여기서 일단은 그 앗아갈 수도 있다. 이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뭐뭐 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뭐뭐 할 수 있다가 영어로 뭐죠? 그렇죠. 조동사 can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약간 가능성 떨어진 버전인 할 수도 있다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아까 will 대신에 would를 썼듯 can 대신에 이 자리에는 could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번의 실수가 뭐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들어가면요. One misstep could 뭐뭐뭐 이렇게 됩니다. misstep이라는 단어는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 잘못 밟는 거죠. 발을 잘못 내딛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실수라고 지금 번역을 했고요. 단 한 번의 실수 one misstep 하고 뒤에 could 그 다음에 이제 앗아가다라는 말로요. 여기서 하나 저희가 배워가겠습니다. 그 cost라는 단어 아시죠? 물론 이게 뭐 가격이라는 명사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지만 얼마의 값이 나가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누구에게 어떤 값을 물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cost 뒤에다가 어떤 상대방을 넣고요. 그 상대방이 지불해야 될 어떤 그런 값을 그 뒤에다가 쓰면은 그 상대방이 그런 값을 치르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영어로 잡으면 되냐면 cost 하고 뒤에다가
you 이게 상대방한테 하는 말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다가 당신의 커리어라는 녀석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your career 이렇게 붙겠죠. 자, 그래서 cost you your career 이렇게 되면 당신에게 당신의 경력, 당신의 커리어를 값으로 치르게 한다. 이런 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대로 번역하면 너무나 좀 부자연스러우니까 한국어로는 당신의 경력을 앗아가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앞에는 could로 합쳐서 당신의 경력을 앗아갈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단 한 번의 실수가 당신의 경력을 앗아갈 수도 있다. 어떻게 됐죠? One misstep could cost you your career. 네, 좋습니다. 예, 오늘 다룬 이런 would, could, 뉘앙스에 대한 것은 제가 정규로 개설한 그 영문법 강의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대로 공부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이 위에 지금 나오는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저희 영문법 강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죽여주기 위해서, 약간 눌러주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군요. 너와 함께 밤을 새우고 싶지만 내일 데이트가 있어서 내가 좀 멋져 보이고 싶어. 약간 좀 친구를 배신 때리는 느낌입니다. 그쵸? 뭐 이렇게 같이 밤새서 뭐 공부하기로 했다든가 그런 건데 내일 뭐 내가 여자친구를 만나야 된다든가 그래서 미안한데 잠을 좀 푹 자야겠다. 나는 너 혼자 해라.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이제 이 녀석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나는 뭐뭐 하고 싶다. 예,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가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번 시간의 내용과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나는 주어부터 가겠습니다. 예, I 일단 박아놓고 시작할게요. 그 뒤에다가 쓸게 love to 라고 바로 붙이면요. 나는 정말 뭐뭐 하는 게 너무 좋아 이런 말이 됩니다. 아마 이거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죽여주기 위해서 약간 눌러주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would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I would love to 이렇게 하시면 내가 뭐뭐 하고 싶어 그냥 요 정도 느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would는 기본적으로 will의 조금 약한 버전으로 이렇게 쓰이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뉘앙스를 좀 약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일단 이거를 좀 알아놓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I would love to 그 다음에 밤을 새우다라는 말은 이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stay up 이라고 아예 표현이 있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네, stay up. 그러면 이제 밤을 새우다. 근데 누구랑 이란 말로 뒤에 전치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with 하고 you 이렇게 들어가시면 I would love to stay up with you. 내가 너랑 같이 밤을 새우고 싶다. 그쵸?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근데 원문을 보시면 그러고 싶지만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이 뒤에는 but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면요. I'd love to stay up with you, but 그리고 해야 될 말이 내가 내일 데이트가 있어서 이런 말이죠. 자, 영어로 한국어의 내가 뭐뭐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일단 have를 쓰시면 많은 경우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데이트가 하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볼 텐데 그럼 영어식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I have a dat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일 있는 거니까 I have a date tomorrow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리고 한국어로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마지막에 나오는 서 이것을 이제 영어로 옮기면 접속사 and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I have a date tomorrow and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멋지게 보이고 싶다. 네, 이런 말이 써 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원한다. 이런 식으로 가볼 텐데 자, 일단 I 하고요. 뭐뭐 하기를 원하다. 이거는 뭐 여러분께서 다들 아시고 계시는 바로 want to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멋져 보이다. 이거는 look good. 이 표현을 거의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대중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I want to look good. 그러면 나는 멋져 보이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 단어만 더 붙이겠습니다. 바로 for 그리고 it입니다. 그럼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이 it은 그 데이트를 뜻해요. 그래서 I want to look good for it. 그럼 데이트를 위해서 멋져 보이고 싶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이 문장 처음부터 가볼게요. 내가 너랑 밤을 새우고 싶지만 I'd love to stay up with you, but 내일 내가 데이트가 있어서 I have a date tomorrow and 멋져 보이고 싶어. I want to look good for it. I'd love to stay up with you, but I have a date tomorrow and I want to look good for it. 영문법, 왜 그런지 원리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지금 나오는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저의 영문법 강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약간 영화 같은데 나올 수 있는 그런 대사인데 이게 좀 아무래도 이 뉘앙스를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선택했습니다. 당신을 죽이고 싶지는 않으니 우리의 약속을 지키는 게 좋을 거요. 예, 굉장히 좀 정중한 듯 하면서 무서운 협박이죠. 자, 이 중에 제일 먼저 당신을 죽이고 싶지는 않소. 예, 이 얘기를 먼저 볼 텐데 일단 주어 I를 박아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hate to. 자, 이 말을 쓰게 되면 어떤 뜻이 되냐면은 뭐뭐 하는 게 진짜 너무 싫어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love to의 그것을 약간 죽여주기 위해서 would를 썼죠. 똑같이 여기다가도 그걸 적용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I would hate to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러기는 싫습니다. 이러는 거는 싫을 것 같소. 이런 식으로 좀 뉘앙스가 죽습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이렇게 해놓고요. 뒤에다가 have to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쭉 이어서 보면 이런 말이 되죠. I'd hate to have to. 그럼 이거를 직역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뭐뭐를 해야 한다라는 게 좀 싫소. 이런 말이죠. 뭐뭐를 해야 하기는 싫을 것 같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뒤에다가 붙여볼게요. kill you 이렇게. 자, 그래서 쭉 이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I'd hate to have to kill you. 그러면 이걸 직역하면요. 당신을 죽여야 하기는 싫을 것 같소. 이런 말이 되죠. 그러니까 뉘앙스가 굉장히 디테일해지죠. 그래서 딱 우리말로 당신을 죽이고 싶지는 않으니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I'd hate to have to kill you. 그래서 so 이렇게 해놓고 우리의 약속을 지키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이 말을 해볼 텐데 주어는 이제 뭐가 되죠? 당신이 지키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you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게 좋겠다, 뭐뭐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할 때 영어에서 better를 붙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had better 이렇게 쓰거든요. You had better 이렇게. 근데 구어체에서는 had까지 빼고 그냥 you better 이렇게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완전 구어체긴 한데 뭐 이것도 익혀두실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뉘앙스가요. 이러는 게 좋을걸? 약간 협박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어체에서 특히나 쓰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상대방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 뜻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러는 게 좋을걸? 그러니까 이거는 친한 사이에서 뭐 아니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지 이걸 정중하게 쓰는 표현이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건 일단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야 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지키다라는 동사죠. 이게 keep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속 이게 남았습니다. 약속이라는 단어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뭔가 이렇게 서로 계약서나 이런 데 명시해 놓은 그런 약속 같은 거는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Our agreement. 네, 이 agreement라는 단어 약속이라는 뜻으로 또는 계약, 계약서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당신을 죽이고 싶지는 않으니 I'd hate to have to kill you, so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는 게 좋을 거예요. You better keep our agreement. You better keep our agreement. I'd hate to have to kill you, so you better keep our agreement. 영문법, 왜 그런지 원리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지금 나오는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저의 영문법 강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